조금 매콤합니다. 물음표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사실 별건 아니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들오들 떠는데 이분은 좀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어제 친구와 친구 썸녀의 친구 이렇게 4명이서 놀이공원에 갔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친구와 친구 썸녀가 붙어다니니 자연스럽게 썸녀의 친구분과 제가 붙어다니게 되더군요. 근데 썸녀의 친구분 성격, 취향, 이상형 등 저랑 잘 맞더라고요. 없던 호감도 생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놀이공원에서 놀고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을 때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은 시간에 술을 먹기 시작하여 막차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럴 거면 술을 더 마시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어 방을 잡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친구와 친구 썸녀랑 같이 자고 저랑 썸녀의 친구가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너무나 실수를 하였습니다. 바로치고 자세한 말은 아찔하여 하람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 아침에 저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 하였더니 여자분은 어제는 너무 즐거웠지만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거는 충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억 못하는 게 실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연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 만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오랜만이어서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도 늦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는 2월 3일에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20일간의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진행사항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일 없이 계속 설마 시간만 흘렀나요? 내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카톡을 한 번씩 하기는 한다고요? 지금 애매한 타이밍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금 여쭤볼 게 많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여쭤볼게요. 사과는 했고 다시 만나자는 아직 못했어요. 사연자분이 계속 먼저 카톡을 하는 그런 거죠. 답장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마다 카톡한다는 게 답장이 늦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어색해가지고 잠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 건지 한 20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카톡이 한 2번,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건데 보통 하루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좀 어색한 감이 많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답장이 하루 정도 걸린다 하셨는데 하루 걸린 다음에 대화가 이어져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서로 이야기 한번 툭툭 왔다 갔다 하고 끝이에요? 사실 나는 너무 좀 예상한 대로여가지고 그냥 툭툭 오고 끝나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솔직히 이미 거의 끝이거든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마지막 찬스예요. 어쨌든 간에 연락을 받고 답장을 하기는 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장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과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렇게 사과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대화가 적고 그럴수록 하나하나를 좀 최대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단 말이야. 전화로 사과하긴 했다고요? 전화를 받았다는 건 그래도 좀 더 의미가 있는데 솔직히 그런 좋은 분위기는 이미 많이 물 건너갔죠. 이거는 뭐 본인도 충분히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즉각적으로 연락을 받아야 되는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뜨문뜨문 연락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가 그때 괜찮은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도 들기는 했었었는데 지금 당장 그때 정도는 아니고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미안한 마음밖에 없네. 성격이 잘 맞아서 내가 조금 행동이 과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 앞으로 얼굴 보긴 힘들겠지만 만약 본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 정말 만들지 않을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사과할게 라고 카톡으로 사과를 했고 전화로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왜 저렇게 보내셨는지는 알겠는데 점점 그 희망의 문이 닫히는 감들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그게 있다. 특히나 이제 여자들을 상대로 할 때요. 제일 안 좋은 화법 중 하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선택에 맡길게. 그리고 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나를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일게. 요 스탠스. 이거 여자들이 생각보다 되게 싫어한다. 여자들은 그런 자기가 온전히 선택해야 되는 모든 판단을 자기에게 위임하는 그 상황을 되게 안 좋아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서 뭐 먹을지 고민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아무거나 먹자.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성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이게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대가 알아서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착한
착한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남성성을 잘 못 느낍니다. 맞아. 나는 상대방의 확실한 태도를 원해. 결국에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하지만 너가 명확한 선택지를 주고 거기에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 왜 나한테 그냥 허허벌판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두 분이서 잠자리를 보내고 그리고 2점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기분이 나빴다까지는 사실 얼마든지 이거를 회복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여주신 사연자분의 태도들, 그 상황 직후에 쩔쩔매는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택을 위임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 여성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남성성이 떨어진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분이 어떤 워딩을 얘는 남성성이 떨어지니까 나는 얘랑 만나지 않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연락을 할 때 하루 걸러가지고 뜨문 연락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들도 딱 그런 맥락이야. 그래, 사람 괜찮으니까 이거를 손절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얘랑 연애는 아니다. 여자들에게서 답장을 받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핸드폰을 엎어놓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막 몇 시간씩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될 관계인 거야. 더군다나 그 전에 맥락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사실 사연자분은 그냥 그렇게 기억이 안 났다라고 말을 한 직후에 미안하다. 근데 나는 너가 좋다. 미안한데 그냥 나랑 계속 만나자를 시전해야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라도 그렇게 했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카톡으로 과했으니까 미안했다. 그래서 다시 안 만나더라도 할 말 없다. 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야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랑 좀 무색하게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전제는 골든타임 이미 놓쳤어요. 일단 사실 돌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바꿔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진짜 최후의 타이밍이에요. 솔직히 2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만나자고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전화가 통하면은 진짜로 마지막 찬스가 있는 거고 그거를 거절하면은 그냥 진짜로 끝입니다. 네, 마음 접으시는 게 맞아요. 참 그래. 이게 어떤 여성이라는 생물을 다룬다는 것은 어떤 사회관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잘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어. 너에게 판단을 맡기겠어.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대해야 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자제일 때도 많아. 그런데 연인 관계에서는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분명히 리드하는 남자, 나를 리드해주는 남자들을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단 말이야. 여자들은 자기를 리드하는 남자를 원하면서도 또 막상 밖에 나가서는 착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에 다시 나쁘더라도 자기를 휘어잡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열의 아홉은 그래. 아닌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겠지만은 한번 시도해보고 후기 메일로 남겨볼게요. 그래요. 이거는 AS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라는 건지 이래서 연애 안 한다. 그냥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잘해주는 건 당연히 좋지. 근데 잘해주는 것보다 당당함을 계속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 그런 와중에도 이제 노력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당장 상황 자체는 되게 컴팩트한 것 같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현재 고민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얼마나 좋아요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사연자분 그래 요거까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지금 이제 급한 거를 티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사연자분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화해보라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를 진짜 간절하게 원한다 라는 것을 박력 있게 전달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에서 마지막 설렘을 주는 거예요. 퉁 하고. 그리고 나는 이거 생각보다 승산은 꽤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전공법 직구로 정말 최대한 자기 진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라던가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그냥 진짜로 만나야겠다. 지난 3주간 진짜 고민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너를 잡아야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내가 너를 얼마나 강하게 원하는지에만 집중해서 구해야 하세요. 이거 말고 답이 없어. 내가 진짜 너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망설임이라든가 실패를 감안한다는 그런 여지를 절대 내비치지 마세요. 여자들이 없던 마음이 나가지고 남자를 받아주는 케이스가 딱 한 종류야. 아니
이렇게까지? 나를 이 정도까지 원한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래서 이미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상대 여성분에게 있어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야. 자기를 리드해 줄 거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패했다면은 그 다음 차선은 그렇게 망설였지만 결국에 너 없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너에게 구애를 한다라는 견화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 지금 이미 사연자분은 실제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참 그래. 여성이라는 존재는 설렘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남자들도 당연히 자기를 설레게 하는 여자들이 더 매력적이고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으로 또는 얘랑 했던 의리도 있고 또 얘가 이만큼 나에게 보여주는 성의가 있으니까 만날 수도 있는 남자들이랑 달라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지금 와이프랑 만날 때는 비교적 좀 그런 경향이 덜했는데 그 전에 만났던 연애는 항상 그랬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구애를 해대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을 내 가지고 응해준 거거든.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가 오랜 기간 쫓아다닌 건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 그 사람에게 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했던 것도 있고 사실 결국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다. 맞아요. 이제